안녕하세요, 주야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128화 심층 분석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1128화의 첫 번째 주요 장면은 우섭이 고양이 사자를 쓰러뜨릴 수 있다고 말하는 루피입니다. 평소 에피소드와 다르게 루피는 우섭이 엄청 강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엘바프는 우섭의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우섭은 성장할 겁니다. 아마 이 대사는 추후 우섭이 성장해 괴물 고양이급의 괴물을 제압한다는 떡밥일지도 모르겠네요. 다음 주요 장면은 로빈을 찾는 상디입니다. 상디는 자신의 레이더에 로빈이 없다고 말합니다. 장난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이는 견문색인 걸로 보이죠. 분명한 건 조로는 바다까지 가기에는 이곳이 너무 넓다고 이야기한 만큼 상디가 감지한 범위는 엄청 넓은 범위일 겁니다. 다시 말해 상디는 루피 조로도 하지 못한 견문색으로 섬을 파악했다는 거죠. 물론 이는 여자 한정으로 더 강한 견문색이 나타난 걸로 보이죠. 다음 주요 장면은 메뚜기를 탄 엘바프의 주민입니다. 물론 이곳은 태양신이 만든 블록나라 세상인 만큼 이곳에 있는 인간들은 엘바프의 주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다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 남성의 문신입니다. 이 남성의 몸에는 개 그림 문신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개의 일본어를 거꾸로 하면 니카가 된다는 겁니다. 실제 14년 전 공개된 531화에서 개가 태양 그림을 들고 있는 표지가 나오며 니카 떡밥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번 개의 문신은 이곳에 있는 태양신은 진짜가 아닌 가짜라는 걸 우회적으로 보여준 게 아닐까 싶네요. 다음 주요 장면은 모험이라는 소리에 쫓는 로피와 강한 병사라는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는 조로입니다. 사실 이 장면에서 큰 떡밥은 없지만 루피조로 콤비가 넘나 좋아서 넣어봤습니다. 다음 주요 장면은 드디어 등장한 태양신입니다. 1127화 속 거인족은 위그드라실이 불타려 하자 태양신에게 보고를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1128화에서 확실하게 엘바프에 태양신이 존재한다고 나왔죠. 다만 태양신은 니카입니다. 즉 이번 1128화에 등장한 태양신과 니카는 대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같은 하늘 아래 태양은 두 개일 수 없죠. 태양신이 등장한 장면에서 또 하나 주목할 건 태양신의 외형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북유럽 신화의 상징물 위그드라실까지 엘바프 편에 나온 걸로 보아 엘바프 편은 북유럽 신화를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태양신의 외형이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자들과 닮았습니다. 첫 번째는 북유럽 신화의 사슴신 에익트르 니르히키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하세계를 다스리는 여성 헬라입니다. 참고로 과거 갓벨리 편에서 나왔던 신의 기사단의 인물과도 비슷한데 물론 신의 기사단에 등장한 자는 갈림과 비슷한 크기의 인간 크기였고 엘바프 편에 등장한 자는 거인 크기인 만큼 신의 기사단과는 관련이 없는 걸로 보이죠. 분명한 건 외형을 통해서도 엘바프가 북유럽 신화를 모티브한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태양신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저는 로키일 확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1128화를 통해 루피랭이 있던 곳은 블록나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블록은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입니다. 즉 블록 세계를 만든 태양신은 어린 친구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렇다면 생각해볼 건 로키의 나이입니다. 현재 로키는 62세입니다. 인간의 나이로 치면 매우 많은 나이이지만 거인족의 수명은 인간의 3배이기 때문에 거인족 62세는 인간 나이로 19세에서 20세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즉 로키는 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블록 마을을 만든 건 로키일 확률이 크다는 거죠. 게다가 분명한 건 1127화에서 상디가 오른발로 공격을 준비하고 왼발을 쓴다든지 루피의 등에 칼이 있다 도끼가 있다 없다 한다든지 등 블록나라에서 루피 일당은 환상에 빠진 듯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현재 엘바프의 로키 왕자가 북유럽 신화의 장난의 신 로키 왕자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걸로 보이는 만큼 블록나라의 환상을 만든 건 로키일 겁니다. 즉 블록나라를 만들고 지배하는 태양신은 로키일 확률이 크다는 거죠. 이 가설대로라면 생각해볼 건 현재 루피 일당은 로키를 상대로 도망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환상을 만들 수 있는 로키라면 루피 일당은 도망칠 수 없겠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볼 건 이곳은 로키가 만든 블록의 나라입니다. 즉 이곳에서 태양의 신을 믿는 자들은 로키가 만든 세상을 진짜라 믿는 자들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블록나라에 등장한 태양신이 진짜 태양신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아마 로키는 능력으로 자신의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 자신을 태양신이라고 가스라이팅 한 걸로 보이죠. 즉 엘바프의 태양신은 따로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엘바프에 내려오는 태양신 모습이 존재한 걸로 보이는 만큼
태양신이 니카의 우습이 아닌 이상 엘바프에서 태양신을 사칭하기는 애매할지 모르죠. 다음 주요 장면은 루피 일당이 있는 장소입니다. 블록나라의 주민은 이곳이 신들의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목할 건 위그드라실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엘바프는 북유럽 신화를 모티브한 걸로 보이며 북유럽 신화 속 위그드라실은 9개의 세계가 있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9개의 세계에는 신들의 나라 아스가르드, 인간의 세계 미드가르드, 거인의 세계 요툰헤임 등이 있는데 엘바프에는 북유럽 신화 세계관처럼 위그드라실뿐만 아니라 신들의 나라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즉 엘바프에도 위그드라실의 9개의 세계처럼 9개의 나라가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렇다면 생각해볼 건 루피랭은 위그드라실의 9개의 세계처럼 9명이라는 거죠. 앞선 영상들에서 저는 에그에드와 샤본디 제도의 평행 이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샤본디 제도에는 키자루, 센토마루, 쿠마, 보니가 등장했고 에그에드도 키자루, 센토마루, 쿠마, 보니가 등장했습니다. 물론 같은 인물이 등장했다고 평행이론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에그에드 편을 좀 크게 본다면 평행이론이라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移動もさせない無駄だよ 샤본디 제도에는 해군 대장 키자루가 등장했습니다. 당시 패기를 쓸 수 없던 밀짚 모자 일당들은 키자루에게 공격이 제대로 통하지 않았고 결국 전패했죠. 그리고 에그에드에는 오로성이 등장했습니다. 에그에드 편에 등장한 밀짚 모자 일당은 2년 전과 확연히 달라졌지만 밀짚 모자 일당은 오로성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니카로변화 루피의 공격이 오로성에 통하지도 않았죠. 자연계 키자루에게 공격이 안 통한 것처럼 말이죠. PX まさかパシフィスタか 샤본디 제도 편에서는 파시피스타가 샤본디 제도에 투입되었습니다. 당시 전력은 기대적단 하태적단이 함께 상대할 정도였죠. 그리고 이번 에그에드 편에서는 베가펑크가 새롭게 개발한 세계정부의 병기 세라핌이 등장했습니다. あなたトラファルガーローねルフィ海賊よ彼 샤본디 제도에서는 로우와 키드가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에그에드에서도 로우와 키드가 등장했습니다. 재밌는 건 에그에드 편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도 아닌 에그에드 에피소드가 진행 중 중간에 등장했다는 겁니다. 만약 평행이론이 맞다면 이는 샤본디, 에그에드가 평행이론이라는 떡밥을 보여주려고 했던 걸지도 모르죠. お前その目はなんだい 샤본디 제도에서는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는데 그건 바로 철룡이 노예와 함께 등장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철룡이는 샤본디 제도에서 노예를 사고 파는 장면이 나오며 철룡인이 무엇을 하는지 어떤 놈들인지 정확히 밝혀졌죠. 그리고 이번 에그에드 과거 예상편에서 갓벨리 사건이 공개되었는데 철룡이는 갓벨리에서 인간사냥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인간사냥 대회란 철룡인들이 3년에 한 번씩 세계정부에 소속되지 않은 비가맹 국가들 중 하나를 선택해 해당 국가 국민들을 대량 학살하는 대회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샤본디 제도와 에그에드의 공통점은 매우 많습니다. 마치 평행이론처럼 말이죠. 저는 이런 평행이론 때문에 에그에드에서 샤본디 제도 때처럼 밀짚 모자 일당이 흩어질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에그에드에서 밀짚 모자 일당은 흩어지지 않고 무사히 엘바프로 향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볼 건 현재 엘바프는 밀짚 모자 일당 성장 떡밥이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조로를 위한 에피소드였던 와노쿤에서 조로가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던 만큼 엘바프는 우솝을 위한 에피소드인 만큼 우솝은 엄청난 성장을 이룰 겁니다. 또한 나미가 활약했던 에피소드에서 제목이 날씨를 조종하는 여자였는데 이후 빅맘이 날씨를 조종하는 여자라고 소개된 걸로 보아 저는 나미가 빅맘과 같은 능력을 얻을 것이라 예상했고 나미는 실제로 구름을 얻었습니다. 현재 엘바프에는 소울소울 열매 선대 능력자가 만든 태양 판도라가 남아있는 걸로 추정되는 만큼 나미가 엘바프에서 태양을 얻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조로는 지옥의 왕이 된다고 하였으며 조로의 검 엠마는 지옥의 왕 염라대왕의 일본식 단어인데 위그드라실의 9개 세계는 지옥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디는 빨간불, 파란불 계속해서 불을 성장시키고 있는데 위그드라실에는 그 결의 세계도 있죠. 이처럼 밀짚 모자 일당은 엘바프에서 성장한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마침 엘바프에는 밀짚 모자 일당의 인원수에 맞게 9개의 나라가 있는 걸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즉 에그에드와 샤본디 제도의 평행이론은 엘바프로 함께 이어지며
밀짚모자 일당은 다시 흩어지며 각 나라에서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게다가 또 하나 생각해볼 건 에그에 대해서 엘바프로 이어지는 에피소드는 샤본지 제도에서 아마존 릴리와 연결되는 에피소드와 평행이론을 이루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루피는 아마존 릴리에서 거대 고양이류 제구와 바쿠라와 뱀으로 변한 보아자매를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엘바프에서 거대 고양이에서 사자로 변한 맹수를 물리치고 까마귀와 뱀이 루피 앞에 나타났지만 둘 중에 거대 뱀만 물리쳤죠. 아마 이것은 평행이론의 첫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분명한 건 샤본지 제도에서 아마존 릴리로 흩어진 것처럼 엘바프에서 밀짚모자 일당은 9개의 나라로 각각 흩어지며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